안녕하세요. 2024년 10월입니다. 드디어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두 단계를 한꺼번에 내리는 결정을 했죠.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차트입니다. 전고점을 갱신하고 신고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간 4%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가 좀 아픕니다. 하지만 손실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다행히도 채권 시장이 긍정적이어서 상실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1개월, 3개월, 6개월 상승률 평균은 6.5%로 지난달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크나큰 전환점입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고요. 지속될 전망이고 경기 침체도 일부지만 걱정하는 우려가 있고요. 어, 이번에 일본 총리 당선된 일본 총리의 성향이 N 강세 쪽으로 예상되어서 본질적인 N 캐리 청산 뭐 들어보셨죠? 이런 게 시작되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서서히 위험 자산의 전망이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분간은 채권 시장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 이 그림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은 아직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환율은 한 달간 1310원대로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부분이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10월 초죠. 이렇게 하루 만에 급등하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급등은 단기간, 단기간에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내년까지 이렇게 하방으로 보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요. 미국의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향으로 환율 하락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지난달에 미국채 추천 상품 드릴 때 해지된 상품으로 드렸던 것이 다행입니다. 네. 미국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지난 5월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어, 9월 초중순까지 하락을 지속하다가요.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된 이후에 오히려 급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요 상승이 4%를 넘어서 4.1%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락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채권 시장에 머물리는 물론 지금 이렇게 급등에 의해서 미국 장기채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손실이 조금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좀 견디시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그림은 대한민국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5월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왔고요. 9월 한 달 동안 미국은 반등했는데 한국 시중금리는 반등하는 모양이 없고요.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월 한 달간은 장기 국고채 수익률이 미국보다 더 낮겠죠. 예,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한 달 단위로 미국과 한국 10년물 금리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한데 짧은 기간을 비교해 보면 다소간의 차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달은 미국 금리가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처럼 이렇게 한 달간마다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면 지난 9월 달의 경우에는 미국 장기채는 손실이 좀 있었을 거고요. 한국 장기채는 수익이 컸을 테니까
미국 장기 채권을 한국 장기 채권으로 바꿔줘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만, 매달 매달 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섣불리 옮기시기보다는 지금 투자하고 있는 상품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달 네 가지 채권 ETF 상품을 추천드렸는데 각각의 수익률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물 금리 변동에서도 확인했듯이 장기 국고채 상품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 윗부분에는 우리나라 국고채 ETF고요. 아랫부분은 미국 채권입니다. 좌측은 장기 채권이고 우측은 종합 채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고채, 장기 국고채 상품은 한 달 동안 3.6%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종합채권은 1.0 상승했고요. 미국채의 경우에는 한 달간 1.9% 상승했지만 좀 변동이 좀 있었죠. 종합채권은 1.84%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 기준은 9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기준 잡아서 정리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제가 미국 채권 ETF 매수를 말씀드렸던 것은 정확히 9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익보다는 좀 작게 수익이 났다는 것이고요. 특히 장기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매수하셨기 때문에 약간 손해가 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좀 더 유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이슈되는 내용인데요. 중국 주식이 단기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불과 며칠 만에 거의 20% 초반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만 보셔도 엄청나게 특이한 시점입니다. 급상승 이유는 유튜브에 좋은 정보들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생각나는 것들만 좀 말씀드려보면 수년 전부터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기업들을 이렇게 규제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랫동안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중국에 관심을 두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 상태가 심각할 정도로 나빠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돼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부양시킬 목적으로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고 계속 추가될 예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이 이제 구미가 당기긴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수익을 쫓아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손실 관리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저로서는 도저히 투자 제한을 결정하지 못하겠어요. 사실 어제 일요일 날 하루 종일 제가 고민을 거듭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자금을 극도로 제한하면서 투자를 한번 맛만 볼까 고민을 하다가도 결국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우선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중국이 이런 상황이고 앞으로 추이를 좀 살펴본 다음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온다고 하면 적절한 시점에 제가 다시 제안드리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이 2004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해 종합 지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 지금 며칠간의 급상승이 여기 해당되시는 거죠. 해당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차트를 보니까 지금과 같은 강한 상승세가 물론 그것에 미치지 못하긴 하지만 여기라든가 요 부분이라든가 요 부분 엄청나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시장이긴 합니다. 미국 시장처럼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절대 모멘텀 전략, 추세 추종 전략을 접목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결론은 우린 이미 주식에서 빠져나와 있고 채권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데 음, 미국 채권과 한국 채권은 약간의 한 달간의 차이는 있었다. 근데 또 다음 달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선 채권 시장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이런 스탠스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예의주시하겠고요. 기회가 오면 또 다른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 10월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